혹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어제보다 또 배가 나왔네 하면서 한숨 쉬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식후에 갑자기 몰려오는 극심한 피로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예전에 정말 그랬거든요.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아무리 운동해도 뱃살은 그대로고 건강검진 때마다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의료진 한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부터 공개하는 내용은 단돈 500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단 3일 만에 허리둘레가 2cm 줄어드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굶지 않고 힘든 운동 없이 말이에요. 바로 소금물 한 잔이었어요. 에이, 설마 그런 게 효과가 있겠어?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단 3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복잡한 다이어트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단돈 몇백 원으로 시작할 수 있고 단 일주일만 따라 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아무 소금물이나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과 방법, 그리고 올바른 소금 선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기억하세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늘고 혈당이 올라가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소금물이 왜 효과가 있는지 납득이 가실 거예요.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들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공장처럼 일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만들고 노폐물을 처리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고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연료 포도당이고 다른 하나는 이 연료를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문이 제대로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게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전해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전해질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미네랄들이에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좋은 앱이 설치되어 있어도 실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전해질이 부족하면 세포들이 제대로 소통할 수 없고 에너지 대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세포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되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요. 정상적이라면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여야 하는데 세포 문이 닫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도당은 혈액 속에서 계속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가요. 포도당이 혈액에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세포는 굶어요. 연료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어요. 피로감을 느껴요. 세포가 굶주리니까 몸 전체가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요. 혈액 속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시켜서 저장하는데 이게 바로 뱃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악순환이죠? 열심히 운동해도 뱃살은 안 빠지고 식단 조절해도 혈당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하필 배에만 살이 찔까? 하는 거예요. 팔다리는 그대로인데 배만 나오니까 더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는 영양소를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간 주변의 내장 지방 세포들은 다른 부위의 지방 세포보다 대사가 더 활발해요.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할 때 가장 먼저 배 부위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호르몬 밸런스도 변하니까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소금물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금물이나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을 잘못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황금 타이밍, 아침 공복의 마법.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완전 공복 상태에서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결코 쉬지 않아요. 심장은 계속 뛰고, 폐는 계속 숨을 쉬고, 간은 해독 작업을 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거든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세포 재생과 회복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미네랄이 소모되는 거예요. 게다가 자는 동안 땀으로, 날숨으로, 소변으로 계속해서 수분과 미네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완전히 탈수되고 미네랄이 고갈된 상태인 거예요. 이때 일반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갈증은 해소되지만 부족한 미네랄은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물만 더 들어오면 남아있던 미네랄마저 더 희석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물을 빈속에 마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위장에 음식물이 없으니까 소금물이 소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거기서 미네랄들이 혈관으로 바로 흡수돼요. 마치 목마른 사막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갈증에 목마른 세포들이 미네랄을 빨아들이는 거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그런데 만약 아침 식사 후에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에 음식물이 있으면 소금물도 그냥 음식의 일부로 취급되어요. 소화액과 섞이고 다른 영양소들과 경쟁하면서 흡수 효율이 70% 확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이미 소화 기관들이 바쁜 상태에서 소금물까지 들어오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공복,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마신 소금물 한 잔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대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소금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세포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스위치를 켜줘요. 이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세포문이 활짝 열리면서 지금까지 밖에서 기다리던 포도당들이 드디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서 에너지로 만들기 시작하면 혈액 속의 당 농도가 떨어져서 혈당이 안정되고 세포는 에너지를 얻어서 활력이 생기고 뇌도 포도당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머리가 맑아져요. 두 번째, 몸속 대청소, 삼투압의 힘. 소금물이 장에 들어가면 삼투압이라는 물리적인 힘이 생겨요. 삼투압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소금물 때문에 장 안의 농도가 높아지면 주변 조직과 세포에 고여있던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들이 이 힘에 의해 장으로 끌려 들어와요. 마치 강력한 청소기가 구석구석의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세포 간질에 고여있던 부종이 빠지고 장에 붙어있던 묵은 노폐물들이 떨어져 나가고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변비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세 번째, 전해질 밸런스 리셋.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한번 깨지면 다시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각의 미네랄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칼륨이 부족해지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하지만 질 좋은 자연 소금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80여 가지의 미네랄이 자연스러운 비율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금으로 만든 소금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전해질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리셋되는 거예요. 왜 하필 소금일까? 많은 분들이 미네랄이 중요하다면 영양제로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물론 영양제도 도움이 되지만 소금물만의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첫째, 흡수 속도가 빨라요. 액체 상태로 공복에 들어가니까 15에서 20분 안에 혈관으로 흡수돼요. 둘째, 자연스러운 비율이에요. 수백만 년 동안 바닷물에서 진화한 우리 몸에게는 자연 소금의 미네랄 비율이 가장 친숙해요. 셋째, 경제적이에요. 비싼 영양제 대신 천연 소금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소금물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마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변화들을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2일차 즉각적인 변화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무거운 느낌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라고 하시던 분들이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오늘은 좀 다른데? 라고
느끼기 시작하세요. 왜 그럴까요? 밤새 고갈되었던 전해질이 아침 소금물로 빠르게 보충되면서 세포들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평소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1일에서 2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껴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실 수도 있으니까 처음 며칠은 집에서 멀리 나가지 마시는 게 좋아요. 한 50대 아버님은 10년 넘게 변비약을 드셨는데 소금물을 시작한 첫날부터 자연스럽게 배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3일 이내에는 변화를 느끼세요. 3일에서 4일차 눈에 보이는 변화들. 세 번째, 이 시기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는 게 바로 뱃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부종성 뱃살이 빠지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뱃살 중 상당 부분은 순수한 지방이 아니라 세포 사이사이에 고여있는 수분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죠. 소금물의 삼투압 효과로 이 불필요한 수분이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실 수 있어요. 허리둘레가 2-3cm 줄어드는 건 기본이고 어떤 분들은 5cm까지 줄어드시기도 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50대 중반 여성분이 계셨는데 평소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아침마다 옷이 꽉 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이분이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신 지 4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평소에 꽉 끼던 블라우스 단추가 편하게 잠기고 바지 허리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7일 후에는 거울에서 확실히 배가 들어간 걸 확인하시고는 묵은 물탱크를 비운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얼굴 붓기 해소와 피부 변화.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아침에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커 보이던 게 확실히 줄어들어요. 이것도 부종이 빠지는 효과인데 얼굴은 혈관이나 림프관이 많아서 변화가 빨리 나타나거든요. 한 40대 후반 여성분은 화장이 이렇게 잘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5일에서 7일차 근본적인 변화들. 다섯 번째, 혈당 안정화의 기적. 이 시기가 되면 혈당과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세요.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식후 피로감의 변화예요. 평소에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져서 오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식후에도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유지된다고 말씀하세요. 은퇴하신 60대 초반 교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시고 식단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나 모임 때문에 혈당 관리가 어려우셨거든요. 소금물 습관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병행하신 지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정기 검진에서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어서 담당 주치의분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물론 소금물이 혈당약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약물 치료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여섯 번째, 만성 피로의 완전한 소멸. 일주일이 되면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는 게 바로 에너지 레벨이에요. 만성적으로 피곤했던 분들이 이런 느낌이 언제 이후였나 싶을 정도로 활력을 되찾게 되세요. 한 40대 중반 직장인 분은 평소 오후 3시만 되면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서 커피를 계속 마셔야 했대요.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부터는 오후에도 집중력이 유지되고 퇴근 후에도 여유가 생겨서 운동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일곱 번째, 수면의 질 향상.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변화가 바로 수면의 질 개선이에요. 전해질 밸런스가 맞춰지면 신경계가 안정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거든요. 평소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꿔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던 분들이 깊이 잠들어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추가적으로 장 건강이 개선되면서 면역력도 함께 좋아져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거든요. 소금물로 장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 기능도 활성화되는 거죠. 자주 감기에 걸리던 분들이 덜 아프게 되고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되기도 해요. 혈당 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은 있는데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수용체가 작동하려면 전해질이 필요하거든요.
소금물로 전해질이 보충되면 1. 인슐린 수용체가 다시 민감해져요. 2. 포도당 운반체가 활성화돼요. 3.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가요. 4.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소금물이 혈당을 낮추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제대로 따라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1단계 올바른 소금 선택하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소금을 쓰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정제염식 타경 소금은 절대 안 돼요. 이건 99% 순수한 나트륨 클로라이드만 남아있어요. 미네랄이 다 제거된 상태라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마트에서 파는 하얀 식탁용 소금, 맛소금, 조미소금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걸로 소금물을 만들면 단순히 나트륨만 과다 섭취하게 되어서 오히려 혈압만 올라갈 수 있어요. 추천하는 소금들로. 첫 번째는 히말라야 핑크 솔트. 히말라야 산맥에서 캐낸 암염이에요. 수억 년 전에 바다가 말라서 만들어진 소금이라 오염이 없어요. 84종류의 미네랄이 자연스러운 비율로 들어있어요. 분홍색을 띠는 건 철분 때문이에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추천은 질 좋은 천일염 구운 것. 바닷물을 햇빛으로 말려서 만든 소금이에요. 미네랄이 풍부하게 살아있어요. 구워서 간수를 뺀 제품이 좋아요. 국산 천일염 중에서 신안, 태안산 같은 것들이 좋아요. 세 번째 추천, 켈틱 시솔트.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바다소금이에요. 회색빛을 띠는데 미네랄 함량이 아주 높아요. 조금 비싸지만 품질이 정말 좋아요. 2단계 완벽한 황금 비율. 소금 농도가 너무 높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어요. 딱 적절한 농도가 중요해요. 물 200ml 기준. 소금 4분의 1에서 2분의 1 티스푼, 손가락 2마디로 한 꼬집. 약 1에서 2g 정도. 농도 확인 방법은 마셨을 때 약간 짭짤하다 정도면 딱 좋아요. 짜다고 느껴지면 너무 많은 거고 싱겁다고 느껴지면 너무 적은 거예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약하게 해서 시작하시고 점차 농도를 높여가시는 게 안전해요. 3단계 마시는 방법. 물 온도. 미지근한 물이 최고예요.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40도. 너무 차가우면 위장에 자극을 줘요. 너무 뜨거우면 미네랄이 파괴될 수 있어요. 마시는 기술. 1. 한 모금을 입에 머금으세요. 약 20에서 30ml. 2. 1, 2초간 혀 밑에서 굴려주세요. 설화점막으로도 미네랄이 흡수돼요. 3. 천천히 삼키세요. 4. 10초 정도 쉬었다가 다음 모금을 마시세요. 5. 200ml 한 컵을 마시는데 최소 1분은 걸려야 해요. 빨리 벌컥벌컥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시는 게 중요해요. 타이밍과 대기 시간.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고 세수하고 그 다음 바로 드세요. 2. 소금물 마시기 전후 20분간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3. 식사는 소금물 마신 후 최소 30분 이후에 드세요. 이 대기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미네랄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4단계 효과 극대화 팁들. 레몬 추가 선택사항. 소금물에 레몬즙 몇 방울을 추가하면 비타민C가 미네랄 흡수를 도와줘요. 알칼리화 효과가 있어요. 맛이 더 부드러워져요. 단 레몬은 꼭 생레몬을 짜서 쓰세요. 병에 든 레몬즙은 첨가물이 있을 수 있어요. 따뜻한 물로 시작하기.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 일주일은 따뜻한 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위장에 부담이 덜해요. 처음에는 100ml로 시작해서 적응되면 200ml로 늘리세요.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면 설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 경우. 1. 고혈압약 복용 중인 분. 소금 섭취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2. 신장 질환이 있는 분. 특히 신부전, 투석 중인 분들은 절대 안 돼요.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위험해요. 3.
심장 질환이 있는 분, 신부전 환자는 수분과 나트륨 제한이 필요해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4. 임산부, 수유부. 태아나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하세요. 5. 특정 약물 복용 중인 분. 이뇨제, 스테로이드 등을 복용 중이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경고 신호. 소금물을 마신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1. 심한 어지럼증이나 두통. 2.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3. 속이 쓰리고 메스꺼움이 지속됨. 4. 손발이나 얼굴이 심하게 붓는 경우. 5. 호흡이 가빠지거나 답답함. 6. 극심한 갈증이나 입맛의 변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농도를 낮추거나 완전히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올바른 진행 방법. 첫 주 적응기. 농도를 약하게 시작하세요.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즉시 조절하세요. 2주에서 4주 효과 확인기. 몸에 맞는 농도를 찾으세요. 변화를 기록하세요. 체중, 허리둘레, 컨디션 등. 필요하면 건강검진으로 수치 확인하세요. 장기 유지. 몸이 적응하면 계속 유지하세요. 계절이나 활동량에 따라 농도를 조절하세요.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하세요. 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소금물 한 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복잡한 걸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싼 영양제, 어려운 다이어트, 힘든 운동.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이었던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처럼 뱃살과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일주일 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거울 속 배가 확실히 들어간 걸 보실 거예요. 식후에도 머리가 맑고 활력이 넘칠 거예요.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실 거예요. 얼굴 붓기가 사라지고 피부가 좋아질 거예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나요? 혹시 주변의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시면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꼭 공유해주세요. 3일째인데 벌써 변화가 느껴져요. 허리둘레가 2cm 줄었어요. 이런 후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